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여러분, 추석 명절이 왔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시고요. 그리고 제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은 저한테는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저랑 비슷한 철학을 갖고, 그 다음에 비슷한 종목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비슷한 관점으로 세상을 보시는 분들이 제 유튜브를 시청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랑 생각이 같으면은 뭐 가족과 같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뭐가 있냐면 차이나 전기차 뉴스인데 비아디 또 대박을 쳤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테슬라를 능가하는 전기차 회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 그냥 차이나 전기차를 투자 안 하시더라도 비아디 이 주식은 그래도 한 번씩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CATL은 또 수명이 긴 리튬 배터리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버스에 쓰일 거라고 하는데 이것도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한번 이것도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를 하셔야 제가 영상이 공유가 많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댓글 중에 중국분인 것 같아요. 중국분이 저한테 완전 극찬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올린 치열한 미중 반도체 전쟁 분석 하면서 중국이 망할까? 삼성전자 앞으로 2년 남았다. 이거 영상 올렸는데 여기에 댓글 남겨주셨는데, 야, 이거 완전 과찬이신데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한국 친구들은 계속 국뽕에 취해야 되는데, 한국 친구들은 계속 미국을 굳게 믿고 중국을 깔봐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마라.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아, 이거 극찬이다. 저는 더욱더 노력을 해서 이 중국의 진짜 기술력이랑 이런 거를 한국에 얘기를 하겠다. 하지만 댓글 써주신 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맨날 말해도 아마 국뽕에 취하신 분들은 못 알아들을 겁니다. 대다수가 아마 중국 망한다. 중국 망할 거야. 중국은 망해야 돼. 그렇게 계속 그 세뇌 교육이 되어 있어서 중국은 망할 줄 알고 계속 아마 20년 지나도 중국 망한다고 할 거고 30년 지나도 아마 중국 망한다고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근데 한국 국민들이 만약에 깨어난다고 하면은 진짜 걱정을 해야겠죠. 대다수의 국민들이 아, 국뽕방송 보지 말아야 돼. 존 버나드 같은 방송을 봐야 돼. 이 제가 뭐 구독자가 20만, 30만, 100만 되면은 아, 이거는 중국 분들이 이제는 긴장하셔야 된다. 이제 실체를 알고 한국이 대응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무서워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위 말하는 뭐 일화적 증가를 하면서 서방 언론들이 중국 경제가 계속 붕괴된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웨이나 뭐 샘스클럽, 그 다음에 룰루레몬 같은 브랜드는 암울한 이야기에 맞서 범창하고 있다. 계속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 계속 망한다고 하는데 그 망한다는 거를 여러분들 주관적인 해석이고 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 망하는지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전기 지금 공급량이죠. 전기 지금 중국에 사용하는 양을 보면은 지금 보면 GDP만 봐도 중국이 6조 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3년에 17조 달러, 그 다음에 2010년에 미국의 GDP는 15조 달러였고 작년에는 27조 달러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GDP는 12조 달러를 추가했고 중국은 11조 달러를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나 미국의 자동차 생산, 마이크로칩 생산 등은 2010년 이후 50%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미국 GDP는 가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차치하고 중요한 거는 이 지금 전기 사용량을 보세요. 전기 사용량이 중국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1등으로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계속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이거 보면서 결국은 어떤 거냐면 공장을 많이 돌리고 있고 경제적으로 계속 번창하는 데가 중국이다. 미국은 이 전기를 계속 사용하다가 이 공장을 안 돌리고 금융화되면서 제조업이 붕괴가 됐잖아요. 제조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금융화로 계속 펌핑만 하는 거예요. 펌핑만 하면서 뭐라고 해야지 GDP를 높이는데 그런데 서민들의 삶은 좋아지지 않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뭔가 이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신자유주의로 하면서 자본주의가 계속 극도로 팽창하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게 마냥 좋은 것인가 이걸 한 번씩 재고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전기 사용료만 봤을 때는 중국과 특히 아래 인도도 보이시죠? 인도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이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과연 중국이 망하는 게 맞냐? 뭐 20년, 30년째 망한다고 하는데 과연 언제 망하는가?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계속 잘 나가고 있는데 망한다고 하니까 의문이고,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우리는 추석 연휴로 휴장이었는데
홍콩 증시는 지금 개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캡처해 왔는데 지금 차이나 전기차 이 ETF는 0.28%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판매량 가져왔습니다. 시내는 8월달 판매량 다시 한번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판매량 91만 1000대가 판매가 됐고 전년 동기 대비 51% 늘어났고 전월 대비 16%나 늘어났다. 여전히 여러분들 전기차 망했다 하고 있지만 잘 팔리고 있고요. 비아디도 지금 전월 대비 21.8% 올랐습니다. 테슬라도 전월 대비 37.3% 올랐고요. 그래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브랜드 수출 판매량도 8월 판매량이 42만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분기 대비도 26.5%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도 10.4%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래서 비아디를 한번 보자면 비아디 0.7% 증가했다. 전월 대비예요. 전월 대비 이렇게 증가했고 3만 대 이상 꾸준히 하이브리드랑 전기차를 수출을 하고 있다. 테슬라의 수출량을 뛰어넘었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비아디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워렌 버핏이 10년, 4년 전에 투자한 이런 해안이 어마어마하다. 지금도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는데 투자 해안을 진짜 못 이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비아디가 왜 이런 위대한 기업이냐면 직원 수만 해도 9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R&D 인력만 해도 11만 명. 그래서 총 직원 수는 90만 명을 넘었으며 5,300개가 넘는 중국 A주 상장 기업 중 가장 많고 2위 기업 40만 명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11만 명이 연구자이고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 중 가장 큰 규모의 연구팀이 있다. 그러면은 기술력이 계속 나오겠죠. 계속 기술, 테크닉이 업그레이드 되겠죠.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대학 진학률에 거의 5만 명에 달았다. 야, 어마어마하죠. 지금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 한번 보면은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 게 흔치 않은데, 자, 비아디가 이런 식으로 잘 나가면은 앞으로도 더 많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죠. 이 하이브리드나 지금 보면은 여기 23년에 직원 수가 70만 명이었거든요. 생산 직원이 52만 명이고 기술자가 10만 명이었는데 올해 순 증가만 20만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24일 날 대학을 갓 졸업한 10,000명 이상이 이 회사에 입사했으며 그 중에 70%가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약 80%가 연구 개발 인력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이런 전기차를 생산을 해내겠죠. 그래서 그런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면은 보그하너가 비아디의 LF 배터리를 지금 2024년 가져와서 상용차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비아디의 이제 LF 배터리가 이제는 유럽에도 쓰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 기술을 이용해서 보그하너가 LFP 팩을 사용해서 지금 독일에서 이런 여러가지 중장비나 상용차를 생산해 낼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서 그래서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비아디 소식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ATL이구나. CATL이 LF 배터리 코치 버전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봤더니 에너지 밀도가 175kg고요. 그 다음에 15년 및 15만 킬로의 서비스 수명을 보장합니다. 야, 보장을 15만 킬로에 15년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톤, 유통과 같은 대형 자동차 제조사를 포함하여 이미 13개의 자동차 제조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용 배터리에서는 에너지 밀도보다 비용, 충전 속도, 그 다음에 수명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 버전을 공개를 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CATL이 전기버스용 15년 수명 배터리를 출시. 그래서 CATL에 이런 배터리가 나왔다. 버스 에디션이 나왔다. 그래서 에너지 밀도는 175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175에 15년 150만, 죄송합니다. 150만 킬로미터이군요. 죄송합니다. 만 킬로미터의 생애 주기를 보장을 한다. 그래서 지금 보면 주요 회사들이죠. 유통, 킹농, 하이거 여러 회사들 있죠. 여기에 다 이거를 제휴를 맺어서 공급을 한다, 보증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 CATL이 진짜 대단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중국에 EV 버스 혁명이 왔다. 8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가진 비아디와 유통, 이 버스 회사죠. 전기버스 회사와 같은 중국 거대 기업이 CATL의 최첨단 배터리로 구동되는 전기버스 분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CATL이 들어가는 배터리가 이렇게 전기버스에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전기버스 시장은 환경 문제, 정부 지원, 무공해 감소 이점에 힘입어 붐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2023년 시장 규모는 498억 1천만 달러였으며 24년부터는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12.1%를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성장할 것이다 나오고 있고, 중국은 세계 전기버스 시장에 선도를 하며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북미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미 지금 비아디의 버스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도 생산이 되고 있다. 이거는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노르웨이, 벨기에, 미국과 같은 국가들이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키포인트 플레이어가 어디냐, 지금 보면 비아디와 비아디 모터스, 솔라리스 버스, 그 다음에 볼보, 유통, 이런 회사들이 있다. 현대도 있네. 현대도 있고, VDL 이런 버스 회사도 있다. 그래서 주요 기업인 비아디 모터스는 광범위한 전기버스와 독점적인 아이론 이 배터리를 인산철 배터리를 생산한 걸로 유명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유럽 제조업체인 솔라리스 버스 앤 코치는 고품질 전기버스를 위해서 임팩트 클린 파워 테크놀로지와 및 CATL과 같은 공급업체에 협력을 합니다. 볼보그룹 노스볼트와 협력해 전기버스용 배터리 사업을 이렇게 여기에도 인수를 했다 나와 있네요.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또 다른 거대 기업인 유통버스는 지금 첨단 전기버스 기술을 위해 CATL과 협력을 한다. VDLN 코치 그 다음에 유로피언 플레이어는 CATL 하이 에너지 배터리를 LF 배터리를 또 쓰고 있다. 그래서 CATL 배터리 다 쓰고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도 전기버스용 배터리 CATL과 지금 SK이노베이션을 공급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CATL의 새로운 티안싱 B 시리즈 배터리는 15년 수명과 93만 2천 마일의 주행거리를 자랑하며 업계의 새로운 벤치마크를 세웠다.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버스 분야에서 CATL 배터리가 이제는 더욱더 두각을 나타내고 잘 갈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다. 이 기술력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제가 버스 중점적으로 할 때 이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너무 길어지니까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아디는 이제 칠레에 재생에너지 있잖아요.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3기가와트시의 ESS를 공급하게 되었다. 그래서 비아디가 단일 프로젝트로 진행한 가장 큰 프로젝트다. ESS, 에너지 저장 배터리거든요. ESS가 배터리 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린 에너지는 올해 초 비아디와 체결한 전략적 계약을 연장하여 오아시스 대 아타카마의 대규모 저장 시스템 ESS를 공급합니다. 이렇게 큰 데에 ESS를 공급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오아시스 에너지랑 해서 이렇게 에너지 분야에 선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분야 이쪽으로는 지금 CATL과 비아디의 LF 배터리가 계속 수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 그린 에너지에 공급할 예정이라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고, 계약에는 총 537개의 컨테이너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전기버스 9,000대 이상의 저장 용량과 160만 킬로 이상의 주행거리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가 이렇게 계속 넓혀간다. 그리고 땅이 많고 이제는 사막이 많은 동네에도 이제는 이 사막이 활용 가치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 태양광이나 이런 풍력이나 이런 걸로 사막도 이제는 활용 가치가 커지고 있다. 진짜 국토가 넓은 나라는 진짜 이런 걸로 또 수혜를 볼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면은 좋은 소식이 있는데, 태양광 발전과 저장 장치, 그 다음에 풍력 발전과 저장 장치가 현재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석탄이나 가스로 생산된 전기보다 훨씬 더 저렴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27년이 되면 깨끗한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와 저장 에너지가 전 세계에 화석 연료보다 더 저렴해질 것이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예상치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내려가는 게 파란색이랑 약간 붉은색 이쪽이 지금 풍력이랑 태양광인데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 단가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보이시죠? 앞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2040년에는 훨씬 더 싸질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거 한 번씩 여러분들 체크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아래 지도 이거 아까 설명을 해드릴 텐데 27년에서 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저렴한 전력 공급망이 나오는데요. 2030년 되면은 석탄과 가스는 어느 곳에서도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2020년에는 가장 싼 전력이 어디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지금 쭉 뉴클리어 원자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석탄이 있고, 그 다음에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붉은색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면은 2027년부터는 이제는 가장 싼 게 이제 점점 태양광이 거의 다 차지를 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풍력을 여기 쭉 북유럽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이제는 거의 다 싸진다. 그리고 북유럽도 이 풍력이죠. 그래서 풍력과 태양광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싼 이런 에너지 생산 이런 시설이 된다. 에너지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는 뭐 우리가 걱정하는 기후위기나 아니면은 탄소 이런 중립이 거의 다 될 수가 있다. 이 탄소 사용량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석유 가격이 많이 안 오른다고 하잖아요. 그 안 오른 이유가 다 이런 재생에너지로 돌아가는 거에 대한 수요 감소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아디는 UAE에서 신규 플래그십 쇼룸을 오픈했다. 그래서 양왕 UAC 데뷔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2025년에 판매가 시작될 예정이다. 쭉 여기 플래그십 스토어를 해서 더욱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동시에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비아디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비아디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중동 사람들이 이렇게 써서 왔죠. 그래서 이렇게 양왕 비싼 거 여기 중동의 기름 국가에 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9월 25일 날 중국 전기차 관세 인상 투표가 EU에서 있을 거라고 계획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투표는 과반수가 반대표를 던지지 않는 한 9월부터 추가 관세를 부과할 길이 열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추가 관세를 하든 말든 뭐 그렇게 크게 요즘은 신경이 안 쓰인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리오토 있잖아요. 리오토가 10만 대의 생산량을 넘어섰다. L6가. 그래서 지금 보면은 BM 딜러들이 파산으로 인해 중국에서 해고되는 것과 같은 시기에 리오토는 10만 번째 L6를 라인에서 생산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연관이 있습니다. BBA, 그러니까 BMW, 어디는 타이마의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 악화될 것입니다. 가장 큰 위기에 처한 것은 BMW이다. BMW가 지금 이렇게 점점 딜러들을 해고하면서 철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의 7월 점유율은 1%에 불과하던 점을 상기시켜 드린다. 그리고 지금 8월에 태국의 EV 점유율은 12%를 기록했다. 그래서 전체 점유율의 7%다. 비아디는 공장을 짓는 국가에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시장은 많은 사람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비아디가 여기에서 말레이시아에서는 1%밖에 안 팔린다고 합니다. 지금 비아디가 702대가 팔려서 1%고요. 여기에는 뭐 도요타나 이런 데가 많이 팔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 일본 회사의 이런 점유율을 가져와야 된다. 그런데 태국에서는 판매 순위가 여기 어마어마하죠. 순수 전기차 판매 순위가 지금 52%로 3,457대나 팔았습니다. 8월 달에 비아디가 1등이다. 그 다음 MG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거의 중국이 거의 다 여기를 제패하고 있다. 태국을 이렇게 제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팔리고 있다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막간을 이용해서 가져왔는데, 메이투안이라는 이 중국 로봇 회사가 약공용,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약공용 휴머노이드 로봇인 갈봇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방전을 식별하고 약을 잡고 고객에게 배달하고 선반을 채울 수 있다. 그리고 바퀴 달린 바닥을 보세요. 평평한 표면에서 두 발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하고 있다 볼 수가 있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과잉 생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기자분도 있었잖아요. 박 기자분의 제가 중국의 과잉 생산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전기차나 이런 게 과잉 생산되면서 뭐 이렇게 전기차를 쌓아두고 있다. 그런 기사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사는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것 같고요. 지금 과잉 생산하는 데는 이런 데다. 지금 중국 내에 혼다가 지금 줄어들었죠. 판매량이 줄어들었고, 닛산도 판매량이 50% 삭감이 됐고, 혼다는 17% 판매량이 줄어들어서 과잉 생산이고, 도요타도 지금 판매량이 15% 줄어들어서 이게 과잉 생산이 됐고, 제너럴 모터스는 2%나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잉 생산이 되고 있고, 볼보는 10%나 과잉 생산이 됐다. 10%나 판매량이 떨어져서 과잉 생산이 되고, 공장을 이제는 폐쇄하겠다. 독일 공장을 폐쇄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과잉 생산이다. 근데 비아디는 오히려 활용률이 80%를 훌쩍 넘었다. 그래서 과잉 생산으로 문제되는 거는 중국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은 이 지금 과잉 캐파를 이루고 있는 데는 유럽 자동차들이 많다. 유럽과 일본 자동차들이 대다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드의 지금 진팔리 CEO 있잖아요. 진팔리 CEO가 캘리포니아에 저렴한 전기차 플랫폼을 개발하는 비밀 팀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테슬라 엔지니어가 이끌고 있으며 전 테슬라, 리비안, 애플의 자동차 엔지니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드는 중국에서 저렴한 부품을 공급받는 데 관심이 있다. 야, 이거 보세요. 중국에서 저렴한 부품을 공급받는 데 관심이 있다. 왜? 중국이 이제는 이 뭐라고 해야죠? 아예 이 사이클을 다 갖고 있잖아요. 중국이 이런 지금 부품이나 이런 환경 이런 자체를 다 갖고 있다. 소비 시장, 부품 시장, 전기차 시장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는 진짜 메인이 된다. 중국 부품을 안 쓸 수가 없다. 중국이 전기차의 메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기사에 따르면 포드 CEO는 나중에 중국산 전기차를 미시간으로 운송하여 포드 임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전기차 중 하나는 샤오미의 새로운 SU7이었어. 이게 포드가 지금 비밀리에 중국 전기차를 가져와서 해부를 해보고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국의 픽업 트럭 시장은 세계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규모가 매우 작다. 왜냐하면 규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현재 연간 총 판매량이 34만 대에서 연간 판매량 5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비아디 샤크가 멕시코에서 처음 출시된 이유이기도 하다. 왜냐? 해외에서 더 많이 팔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레이트홀 모터스나 JAC나 창안 자동차도 뒤를 따르고 있다. 샤크는 이제 중국에서 출시하기 위해 필요한 테스트를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 근데 언제 출시할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올해 중국 픽업 트럭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 연간 수치는 마지막 칼럼을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JAC가 3,000대를 지금 수출을 하면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레이트홀 모터스가 32,000대, 상하이 자동차가 29,000대를 달리고 있어서 이렇게 잘 가고 있다. 그리고 비아디는 몇 대를 수출했을까? 8월 달에 1200대를 수출했고요. 전체적으로 2729대를 수출했다. 그러니까 비아디의 많은 샤크가 이미 멕시코, 브라질, 그리고 아마도 호주에 판매가 되고 있다. 이렇게 비아디의 픽업 트럭이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아디는 자체적으로 반도체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오랜 세월을 거쳐서 반도체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생산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생산이 되면서 전체 공급망을 포괄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비아디는 이제 완전히 개발된 전기차 공급망을 갖추었지만 AV 지금 뭐라고 해야죠 이거를? 그러니까 전자 공급망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소프트웨어 공급망에 대한 작업도 아직 진행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실리콘 카보네이트죠. 반도체 칩이죠. 칩 생산량을 보니까 점유율을 보니까 테슬라가 26%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아디가 16%로 2위, 그다음에 지리가 11%, 니오가 8% 이렇게 나와 있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SM 에코파워라고 해야 되나 이게 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그 아래 이런 회사들은 그냥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쭉 보면은 메인 프레임 모듈 공급업체 경쟁 구도를 보니까 비아디가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아디가 계속 지금 칩 파운드리를 통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칩 파운드리를 통해서 2분기에 칩 생산을 대폭 늘리면서 모든 모델에 이 칩이 들어간다. 반도체 칩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아디의 지금 SHC 지금 반도체 칩이 계속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저렴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기 전까지 고가 모델에만 사용을 제한했다. 그래서 이 도입이 느려졌다. 지금 워낙 그 반도체 칩이 비싸기 때문에 이 비아디의 이 칩 도입이 느렸다. 그런데 이제는 저렴해지면은 이제 전체 차종으로 다 늘려갈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버가 비아디 전기차를 10만 대를 구매하기로 약속했을 때 지금 이 전자의 투자도 이제 계속 이 전자에 투자하는 걸 동기로 뽑았다. 이거를 이렇게 우버가 보고 투자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비아디는 1월에 이 1,000억 위안의 전자 투자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인용된 바에 따르면 왕찬프 회장은 AI에 정말로 올인을 했다. 그래서 비아디는 아이다스 팀에만 4,000명이 있다. 그래서 비아디의 공급망에 대한 투자는 이보다 훨씬 더 확대가 되고 있다. 계속 확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며, 그래서 지금 아마 이게 자율주행 이쪽인 것 같아. AV가 이게 자율주행 오토매틱 비어클 이거에 아마 약자이지 않을까.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이쪽에 주행에 투자하는 게 어마어마해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7월 지금 우루과이와 콜롬비아 자동차 판매량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비아디는 콜롬비아 전체에서 400대를 판매해 시장 점유율 2%를 기록했다. 그 다음에 우루과이 전체 시장 점유율은 1%에서 200대 판매를 기록했다. 전 세계 여러 라틴 아메리카 시장 전기차를 공급하면서 꽤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비아디는 전기 자동차를 저렴하게 만들어 전 세계 석유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저렴하게 전기차를 공급하겠다. 그래서 비아디가 지금 200대를 우루과이에서 팔았고요. 콜롬비아에서는 400대를 팔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이렇게 잘 팔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샤오펑 있잖아요. 샤오펑의 CEO가 샤오펑 모나 M03 용량이, 그러니까 생산량이 지난 10일 2배로 확대를 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잘 팔린다는 얘기죠. 싸게 나왔으니까 2천만 원대로 이 고성능 전기차가 나온다는 게 진짜 꿈과 같은 일이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이 정도의 가격으로 나오면은 시장이 아마 초토화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며, 그래서 지금 생산량을 2배로 늘렸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배로 확대를 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샤오펑 회장이 지금 입이 귀에 걸렸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이렇게 잘 팔리고 있어서 너무 기분 좋아하고 있다. 진작에 이렇게 싸게 팔았어야 되는데 왜 못 팔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연구하느라 못 팔았을 수도 있겠지만 진작에 이렇게 상용차를 나왔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E의 제너럴 일렉트로닉 해체에 이어 보잉이 몰락하고 있다. 잭 웰치식 성공 신화의 결말은 이렇게 하면서 항공업계의 절대 강자로 군림해온 보잉이 잇따른 품질 결함으로 사상 최대의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 이거는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부품의 외주화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항공기 분야에서 비아디처럼 아예 자기가 다 전체적으로 해야 품질이 더 완성되고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데, 이거를 값이 싸다고, 중국 부품이 싸다고, 아니면은 다른 나라 부품이 싸다고 외주화를 시켜서 그 부품을 쓰니까 거기에서 이제 만약에 미중 이런 무역 전쟁으로 차단되고 그 부품을 이용할 수 없으면은 품질에 당연히 결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결함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중국 항공이 이제는 점점 뜨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트럼프의 또 두 번째 암살 시도가 지금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보면서 진짜 뭔가 있구나. 이 전 세계를 지금 운용하는 세력들의 뭔가 이런 음모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 모르겠어요. 전쟁을 반대한다고 트럼프가 했는데 전쟁 세력들이 아마 이런 거를 눈에 가시로 보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전략 폭격기가 지금 미국 항공 식별구역, 그러니까 미국 항공 식별구역에 첫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격력을 과시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진짜 우리가 중국을 계속 무시하잖아요. 중국의 전투력은, 전투기는 고장나고 안 좋고 군사력은 안 좋다, 이렇게 무기는 안 좋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상을 보면은 그게 아닐 수가 있다. 중국에 나오는 제품들 보면은 최첨단 제품들 많잖아요. 우리가 비싸게 쓰고 있는, 가정에 쓰고 있는 로보락도 기술력 좋잖아요. 드론도 DJI 드론 기술력 보면은 이 집 노후화된 F-16 함대를 대체하기 위해 J-10C에 점점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품질을 점점 인정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선 또 이제 위안화로 거래하기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서 점점 달러의 사용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중국의 아까 반도체 장비를 싹쓸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반도체 사재기에 올인을 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규제가 들어가기 전에 지금 장비 조달 규모만 33조 원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대만, 북미, 일본 모두 합친 규모보다 많다. 그래서 서방 반도체 장비의 새 규제 실시 전에 선취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렇게 장비를 구입하고 있다. 어마어마하죠. 23년 2분기가 이 정도였는데 1분기에도 이미 뛰어넘었고 2분기도 지금 이거를 엄청나게 구매를 하고 있다. 다른 지역이랑 합쳐도 지금 규모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이렇게 많이 지금 반도체 장비를 선취매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목표는 이겁니다. 일단 첫째 목표는 이건 것 같아요. ASML 노광 장비 회사죠. 노광 장비라고 하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반도체 이 기판 이렇게 동그란 거 많이 광고하잖아요. 여기에다가 막 빗으로 뭘 새겨주는 거예요. 회로도를 새겨주는 거예요. 이거를 얼마나 세밀하게 할 수 있냐, 이게 기술이거든요. 이 기술을 가진 데가 네덜란드 ASML이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대당 2천억 원, 3천억 원 하는데 서로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장비를 중국이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8나노 첨단 반도체 칩
노광기를 개발했다고 뭐 이렇게 업계에서는 중국 업계에서는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국산 DUV 노광기가 네덜란드 ASML 노광기와는 뭐 기술 격차가 좀 크지만 8나노 칩이 있다면 앞으로 대다수 칩을 제조할 수 있다며 앞으로 최첨단 극자외선 EUV죠. EUV 노광기 연구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 이렇게 쭉 보면은 최근 중국 정부가 발행한 문서에서 국산 DUV 리소그래피 장비가 주요 기술 장비 육성 목록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 중국의 지금 DUV와 EUV의 성공적인 개발을 결코 발표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의 접근 방식은 먼저 실험실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 소규모 시험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 대규모 생산을 하는 것입니다. 대중에게 알릴 필요가 없으며 적에게 비밀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EUV 장비나 이런 것도 거의 다 개발을 끝마쳤을 수도 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이 칼럼에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지금 중국의 DUV는 약 1, 2년 전부터 상업적으로 적용을 시작했으며 수천만 개의 7나노 칩의 하웨이와 메이트 60, 하웨이의 메이트 60 스마트폰에 사용되었는데 여기에 중국의 DUV가 확실히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게다가 중국의 EUV도 멀지 않았습니다. EUV와 DUV의 주요 차이점은 광원에 있습니다. EUV는 12.5나노의 광원을 사용하는 반면 DUV는 3나노의 나노미터를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 DUV 제조업체인 상하이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가 EUV 광원에 대한 특허를 발표하여 중국에서도 EUV 개발을 진행 중이며 1, 2년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진보된 나라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점점 더 사실이 되고 있지만 저는 그것이 이미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지금 반도체 이런 전용 장비 이런 거를 아마 특허를 출시했고요. 이렇게 계속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카자흐스탄의 전기차 배터리용 핵심 광물 생산이 가속되고 있다. 이것도 아마 중국이 여기에 추진을 하겠죠. 중국이랑 친한 나라니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3%의 아마 함의 채널이지 않을까요? 지금 언더스탠딩에서 거기서 나온 게 중국의 이런 뭐 아프리카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내용으로 방송을 하시는데 저는 전혀 아니거든요. 며칠 전에 지금 아프리카 33개국과 이런 회담도 지금 걸쳐서 했고요. 50개국인가 이렇게 했고 지금 쭉 따르면 510억 달러에 지금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서양은 이쪽 아프리카에 투자를 안 하는데 지금 중국이 아프리카와 남반구에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를 건설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아프리카 학생들을 위한 60만 K 장학금 한 6만 달러죠. 6만 달러인가 60만 달러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장학금을 지금 주고 있고요. 아프리카 전염병 퇴치를 위해 세계 의료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2,000명의 의료진이 참여하고 있고 6,000명의 군인과 경찰 1,000명을 양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500명의 임원을 초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10개 이상의 루반 워크숍과 공학기술대학을 설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경제개발 항목으로는 아프리카의 33개국 관세를 철폐를 하고 있고요. GDI를 통한 1,000개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청정에너지를 위한 30개의 공동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30개의 인프라 상호 연결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부채 함정이라는 나쁜 평판을 받았고 더 빠른 결과를 위해 더 작은 프로젝트를 선택했다. 그래서 대규모는 안 하고 이제는 작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프리카에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기차나 중국 기술이 계속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저도 모르겠어요. 중국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기술력을 볼 때는 중국을 이제 인정 안 해줄 수가 없다.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좀 번화되었고요. 전기차도 저는 아마도 중국이 1등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심이 비아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좀 번화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